외국인 관광객을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로 오게 하고 더 오래 있게 하고 더 저희 경제에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진흥을 하는 일에 저희 애초에 설립 목적이 거기에 있고요. 다들 한국이 예전처럼 존재가 없는 국가가 아니고 한번 왔다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재방문율을 높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 관광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예, 오늘 제 발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에 대해서 기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예, 신입사원 채용 요강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채용인 작년의 채용을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설명회나 저희 회사의 Q&A로 자주 들어오는 채용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석하신 분들이 따로 궁금해하신 게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공사의 주요 기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관광진흥, 예,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일단 국제관광진흥이라는 건 상상하실 수 있듯이 외국인 관광객을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로 오게 하고 더 오래 있게 하고 더 저희 경제에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진흥을 하는 일에 저희 애초에 설립 목적이 거기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홍보라던가 국내 관광 마케팅은 저희가 대단히 오래전부터 쭉 해오고 있는 저희의 본업이고요. 저희가 또 미래의 먹거리로 더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저희가 부여받은 업무로 통합인증제라는 것입니다. 관광과 관련된 숙박이라던가 음식, 기념품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어디에 바가지가 심하다, 뭐 불량품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함으로써 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 인증도 사실 그동안 약간 중구난방이었습니다. 뭐 지자체가 하기도 하고 특정 협회가 하기도 하고 같은 쇼핑을 두고도 여기저기서 인증을 하고 그래서 좀 믿을 수 없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자 저희는 관광과 관련된 통합인증제의 역할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요. 지나치게 좀 난립되어 있는 통합을 평가들을 다 통합하고 해서 저희 관광공사가 인증을 한 상품은 믿을 수 있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그리고 K-스마일 캠페인이라는 걸 저희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친절한 대한민국을 내세워서 외국인들이 한번 왔을 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서 본인이 다시 오거나 혹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한국에 가봤더니 정말 친절하고 좋았다. 이런 홍보를 해서 또 그런 구전 효과로 외래 관광객이 늘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된 종사자분들에게 왜 이런 친절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을 교육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라는 게 저희가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한국 방문의 해를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뭐 5대 접점 대표적으로 안내 쪽에서 숙박이라던가 쇼핑, 음식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다 점검을 하고 수용태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드는 것, 이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한국을 예전에 정말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시절에는 일단 한 번 오게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었다면 그동안 이제 저희 국가적 위상도 많이 높아져서 다들 한국이 예전처럼 존재가 없는 국가가 아니고 한 번 왔다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재방문율을 높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 관광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취업 준비를 하시다 보면 특히 저희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한 번쯤은 들어와 보셨을 거고요. 많은 회사들이 이제 회사의 인재상이라고 해서 공개를 하고 있죠. 저희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뭐 혁신 정신이라던가 책임 의식, 전문가 정신. 사실 보시기엔 좀 모호하실 거예요. 다 좋은 얘기고. 예, 저도 사실 취업 준비를 하던 당시에 면접이나 이런 거 혹시나 물어볼까봐 외워서 가고. 네, 그동안 사실 한 20몇 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 증명을 하나 없으면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건 사실 모든 회사들이 비슷한 가치를 내세우고 있고 좀 특별하게 좀 튀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체로 공공기관들은 좀 이런 인재 사항들이 지원자들이 보시기에는 좀 평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기본이니까 이런 거를 갖추고 있다는 거는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준비를 더 하셔야 되는지는 뒤에서 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능하면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가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이시겠죠.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작년 10월 말부터 진행했던 2015년도의 채용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했고요. 그 당시 사용되었던 요강이기 때문에 먼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올해 똑같이 적용된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 요강을 보여드리면서 좀 중요 체크가 되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S 채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NCS 채용을 해라라고 하고 각 공공기관들에게도 컨설팅을 통해서 모두 다 이제 도입을 시켰습니다. 저희도 작년 채용부터 NCS 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NCS 관련된 정보는 뭐 기사도 워낙 많이 났고 NCS 관련된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회사가 하는 일을 직무 단위로 분석을 해서 이 회사는 어떤 직무를 하는지 그거를 다 카테고리로 나누고 그걸 미리 보여드리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일을 하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걸 미리 다 보여드림으로써 이제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잘 알고 준비하고 내가 정말 이 업종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를 미리 아실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가장 눈에 와닿는 거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른바 스펙 싸움을 좀 덜하게 만든다. 이게 정부 정책의 핵심입니다. 사실 지금 뭐 토익 공부도 아마 많이 하시고 할 텐데 예전에 보면 정말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영어라고는 단 한마디도 안 할 것 같은데 왜 토익 점수를 보는지 그리고 커트라인은 950점에 육박하고 이런 회사 왜 이렇게까지 불필요한 경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각 직무를 잘 쪼개보면 사실 이거 해보는 과정에서 회사도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지식과 태도가 필요한지. 근데 잘 보면 토익을 차마 요구할 수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하는 일을 나열해 놓고 보니 정말 영어가 한마디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서 자 토익 900 이상 이렇게 요구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불필요한 스펙을 버리고 이 업종에 정말 필요한 스펙만 학생들이 쌓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게 NCS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채용 공고가 지금도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NCS 직무기술서라는 게 여기 클릭이 되게 되어 있고요. 누르면 직무기술서가 팝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인사원직은 들어오시고 나면 순환보직이에요. 그래서 특정 직무를 쪼개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해외 일만 하는 걸로 채용이 되겠다. 국내만 채용되겠다. 경영 지원만 채용되겠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는 눌러보시면 그렇게 직무기술서 여러 개가 뜨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통합한 저희 회사 전체적인 업무를 미리 파악하실 수 있는 직무기술서가 뜨게 되고요. 이걸 보고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자격을 확인하고 채용에 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밑에 있는 지원 자격이랑 연결이 되죠. 지원 자격을 갖추시는 게 이 직무기술서에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시는 결과가 됩니다. 자, 여기 이거 옆에
이런 포인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게 별도로 있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정책적으로 아예 따로 채용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정인데요. 지역인재라는 거는 이제 지방대학 육성법에 의해서 참 이 설명을 서울 지역에서 하면 되게 반응이 안 좋아요. 딴 지역에서 하면 되게 여러 같은 성원이 있는데 서울, 인천, 경기 이 세 개를 수도권으로 보고 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인재들을 좀 채용할 때 우대해달라라는 게 정부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대학들이 워낙 지금 힘들고 지방대학을 나왔을 때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쪽에 취업 쿼터를 좀 내줌으로써 그쪽도 좀 진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런 기준 같은 거는 나중에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 작년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 채용할 때 리그를 2개로 갈랐습니다. 일반 리그와 지역 인재 리그로 갈라서 지역 인재는 아예 따로 경쟁을 시키고 일반 리그는 일반에서 경쟁을 시켰습니다. 지역 인재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기 주로 서울 경기 쪽에서 학교를 나오셨다면 꼭 아셔야 될 것은 올해도 저희가 그렇게 양대 리그로 나눠서 채용을 한다면 그 부문을 잘 내셔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는데 지역 인재 쪽으로 내시면 당연히 서류를 합격할 수가 없겠죠. 이게 되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 같지만 많습니다. 해보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지원할 때 좀 잘 신경 써서, 특히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석사, 박사를 했다거나 고등학교만 나왔다거나 이런 경우 전형적인 카테고리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과연 지역 인재인지 아닌지를 좀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보시고 또 실제 채용 지원하실 때는 잘 모르겠으면 Q&A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판별을 해드리니까요. 그런 구분상의 실수로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이른바 스펙 싸움을 제가 지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저희가 해외 지사가 있고 해외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양보할 수 없는 스펙이 외국어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외국어 시험 성적이 있어야 저희 응시가 가능하고요. 채용하는 자리에 앉아서 대단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외국에서 10년을 살아서 정말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는데 토익 점수가 없습니다. 지원 받아주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무조건 응시 성적은 갖추셔야 되고요. 특히 당연히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토익이라든가 이런 어학 성적들이 유효 기간이 있죠. 이 유효 기간이 지나서 새해 점수를 취득하기 전에 참 운이 없으려면 그 사이에 이런 채용 공고가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좀 공식 어학 성적은 좀 유효한 걸로 유지를 해 주시고요. 이런 성적이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심사를 하고 이 성적의 진위 여부를 저희가 또 그 해당 기관을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저희는 이걸 조회할 수가 있어요. 토익 같은 경우에 정기시험 외에 가끔 특정 기관에서 기관용으로 따로 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본 토익이라던가 이런 건 저희가 진위 여부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위조가 됐는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서 국내 정기시험 성적이 꼭 있으셔야 되고요. (2차) 시험이라고 되는 NCS 직무 능력 검사죠. 저희가 NCS 채용이라고 작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밍을 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필기시험입니다. 기존의 필기시험인데 과목도 예전부터 저희 회사 채용 공고를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과목도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관광 30%에 선택 과목 70%. 그 대신에 이제 직무 NCS 채용이라는 게 강조가 되다 보니 시험 문제를 좀 가능하면 너무 이론적으로 치우쳐서 정말 이걸 어디다 쓰냐 싶은 그런 지식은 좀 출제할 때 최대한 지양을 하고, 너무 어렵게 내서 정말 틀리라고 내는 문제 이런 거를 최대한 빼내고 직무에 도움이 되는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한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외국어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어 면접이 작년 같은 경우는 3차 때 실시가 됐습니다. 외국어 원어민들이 면접을 보게 되고 이 지원하실 때 선택하신 언어, 그 언어로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이게 작년에 진행됐던 일정이고요.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입사 지원 서류는 마감일에 내지 마십시오, 제발.
마감 시간이 되면 정말 서버가 폭주해서 관리자인 저도 접속을 못합니다. 저도 빨리 이 마감이 되고 나면 몇 명 들어왔는지 이런 걸 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서버가 다운돼서 알질 못해요. 그 정도로 많이 접속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가능하면 하루 전에 내시고요. 제출 서류 보면 본인이 해당되는 게 있으면 증빙을 꼭 잘 챙기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증빙은 당연히 외국어 성적표겠죠. 저희가 요구하는 거의 유일한 스펙이니까. 근데 공식 성적표의 스캔본 이걸로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학생들이 카메라 스마트폰 활용도 워낙 친숙하고 그 모든 증빙이나 이런 거를 다 사진 찍어 보내고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식적인 입사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화면 번짐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폰카로 찍어서 그걸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최악의 경우 점수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저희가 진위를 판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이런 스캔본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했던 우대 사항들이고요. 취업 지원 대상자는 법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당연히 우대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근데 취업 지원 대상자라는 거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뭐 독립유공자라던가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 제도가 많아지면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차상위 계층 이런 쪽으로 취업 관련된 지원도 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이 취업 지원 대상자인지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인정하는 거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취업 지원 대상자들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이건 대단히 실무적인 얘기이긴 한데 혹시 해당되신다면 사실 이런 증빙이라는 게 발행받기 대단히 귀찮기 때문에 하나 발행받아 놓고 여러 기관에 다 제출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런 취업 지원 대상 증명만은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보훈처가 인정을 이렇게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의 모집 기간에 저희 전용으로 별도로 발급을 받아 오셔야 됩니다. 우대사항 한번 쭉 보시면 해당되시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학 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장애인이라던가 고졸 인재에 대해서는 좀 문턱을 낮춰주는 조치를 취했고요. 서류 전형에서 저희 공사에서 청년 인턴을 수료한 지원자들은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단계에서의 우대는 주로 공공기관 인턴 출신들도 정부에서 이제 인턴만 하고 그냥 아무 혜택이 없는 걸로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 인턴을 했으면 취업에도 좀 유리하게 적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청년 인턴을 했으면 저희가 작년에는 직무능력 평가에서 우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관광공사이기 때문에 관광 전공자에 대해서 1% 가산점을 제공을 했고요. 아까 제가 지역 인재는 별도 리그로 채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강원도 원주로 지방 이전을 했기 때문에 강원 지역의 지역 인재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더 우대가 있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채용이기 때문에 올해 채용은 이 내용과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큰 틀에서 어떤 서류와 필기와 면접을 거친다거나 어떤 어학 시험에 몇 점 정도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셨으니까 그런 저희 공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성적을 미리 준비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요강이 결정이 되면 저희 홈페이지 신문 광고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니까요. 잘 보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를 하고 Q&A 하면 늘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 전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사실 특히나 이제 사기업 취업 시장에서 이런 요소들로 인한 차별들이 좀 많다는 것은 저도 이제 구직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느끼고 있습니다. 학력 같은 경우 저희가 이게 없는 거는 학력이라던가 전공 이게
원서 낼 때 많이 쓰시잖아요. 어떻게 이걸로 차별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는 사실 보이시죠. 전체 지원자의 정보를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 학력 차별을 하겠다라고 하면 특정 학교 클릭해서 걸러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전공 뭐 별로 도움 안 되는 과는 안 뽑겠다. 그럼 그런 또 엑셀에서 필터해서 고르면 되고, 그런 일이 사실 이루어지는 곳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원서를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원서에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와 전공을 쓰는 칸이 없습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연령은 좀 필연적으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제 생년월일을 받기 때문에 연령을 알려면 알 수 있습니다만, 연령 차별이 없다는 거를 굳이 제가 증명을 하자면, 제가 입사할 당시에 같이 입사했던 입사 동기 중에 저희를 제가 합격을 하고 교육시켰던 인사팀의 교육 과정과 교육 담당 대리도 아니고 교육 담당 과장과 동갑인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연령에 대해서는 열린 채용을 하고 있고, 성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요소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연봉 수준은 제가 참 그냥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초임수는 약 3천만 원 수준이고, 성과급은 별도로 제공은 됩니다만 입사 첫 해에는 성과급이 없습니다. 입사 두 번째 해부터 이제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이 됩니다. 해외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해외지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해외지사에서만 근무하는 제도는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국내에서도 근무를 하고 지사에 자리가 나면 그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입사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서울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제가 서울 조직이 일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조직은 전체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작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 서울에 있는 곳으로 발령이 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뭐 개인적 사정으로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된다, 입사할 때부터 서울에서만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참 안타까운데 저희 회사 입사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원주에서 근무가 가능하신 분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A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식적인 이런 소개자료 말고 채용도 해보고, 좀 한참 오래 전이긴 하지만 저도 구직 활동을 해봤던 입장에서 조언이랄까 팁이랄까 하는 거를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N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NCS를 강조하고 NCS 채용을 한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 좋은 의도로 이 지원자들이 좀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준비의 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어떤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항상 그 제도를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준비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는 학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원이 이제 NCS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각종 과정을 개발을 하고 그 등록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NCS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기능인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너무 심각하게 뭐 엄청나게 새로운 게 등장했다, 이걸 내가 기존에 하던 준비는 준비고 NCS를 더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CS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스펙 싸움으로 몰아가지 않겠다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공공기관들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지나친 스펙 경쟁을 지향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받고 그렇게 제도 설계를 해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최소한의 어학 점수 외에 학점이나 이런 걸로 경쟁을 붙이는 식의 서류 전형은 안 한 지가 오래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의 채용이 이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대단히 많이 바뀌거나 새로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걸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NCS가 도입되면서 이제 저희도 입사 지원서를 많이 바꿨는데, 바꿨다는 게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엔 저희가 입사 지원서에 가족상을 쓰는 칸이 있었어요. 저희도 부모님 뭐 성함, 연세, 어디서 뭐 하시는지 썼는데, 이게 그런 걸 쓰게 하면 쓰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디서 뭐 하는지,
혹시 같이 내는 사람 중에 뭐 정말 고관대작의 자녀가 있으면 뽑으려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NCS는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손을 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정보 받지 않고요. 학교도 애초에 입력받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냥 질문을 구체적으로 좁히지 않고 좀 자랑할 만한 걸 써봐라라고 하면 늘 등장하는 게 나는 해외에서 뭘 해봤고 이런 식의 다소 돈이 드는 경험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질문이 많이 구체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 입사 지원서를 보면 뭐에 대해서 써봐라. 그래서 아무리 뭐 해외에서 대단한 일을 했어도 저희가 제시한 저희 회사의 직무가 맞지 않으면 사실 써봤자 크게 어필되지 않겠죠. 예, 그렇게 하는 제도니까 NCS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거나 별도로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전체 절차가 서류, 필기, 면접 2번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기도 하고 최종 당락을 가르는 건 아시다시피 면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정말 면접 단계로 오면 그 앞에서 했던 필기시험 점수라던가 이런 거를 또 고려하지 않고 그 면접에서 그냥 승부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하거든요. 최종 당락은 이 면접이 가르게 되는데, 그래서 많이 준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또 면접도 학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모의 면접 해보고 컨설팅 해주고, 예, 참 답답합니다, 저는. 근데 뭐 저는 그런 사교육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 불안한 마음에 준비를 뭐 최대한 열심히 하시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근데 준비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실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이 공사는 이런 회사니까 예상 질문이 이게 나오겠지. 그럼 난 답변을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걸로 많이 이제 예상 질의 답변을 준비를 하고 실제로 모의 면접에서 한번 말해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면접이라는 게 당연히 내용은 중요합니다. 한데 거기서 내용에서 과연 당락을 가를 만한 대단한 대답을 하는 지원자가 있느냐라는 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거든요. 저희가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아서 모르는 사람은 낮은 레벨의 대답밖에 못하고 정말 이 분야의 박사학위를 딴 사람은 훨씬 많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일단 저희 입장에서 하기도 어렵고요. 그 짧은 면접 시간 내에 그런 질문 여러 개 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면접관들이 보시는 거에는 당연히 그 태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내용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거든요. 각종 뭐 취업 수기 당연히 많이 보시겠지만 가끔 보면 내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 다 모른다 그랬는데 합격했다. 근데 아마 그 사람은 모른다는 대답을 대단히 당당하고 뚜렷하게 했을 거예요. 뭐 물론 당당하다는 거하고 뻔뻔한 건 다른 거예요. 뻔뻔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자, 일단 면접을 임하시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기 시험을 잘 보시고 면접까지 오셨는데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면접에 대한 스킬이 좀 부족해서 면접관님들이 뻔히 보면서 질문을 하는데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 보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그룹 면접하는데 다른 사람이 질문 답변하고 있는데 듣질 않고 누가 봐도 안 듣고 있어, 이 친구는. 왜냐하면 저 질문이 나한테도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대답 생각하느라고 옆 친구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렇게 안 듣고 내 대답 준비하고 있었는데 옆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태도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면접에 응하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도 않는다? 라는 거는 사실 대단히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태도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질의응답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면접 태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에 꼭 한정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예전에 참 취업하려고 마음 많이 졸였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NCS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는 많이 제공을 하고 어떤 회사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도 지원을 하실 때는 그 회사가 어떤 데인지를 당연히 알아보실 거고요. 근데 저도 들어와서 보니까,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홈페이지를 보고 좀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보고 해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잘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구직자들이. 왜냐, 일단 들어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어디건 간에
그냥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앞선다는 걸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이라던가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공기관들은 분명히 자기의 분명한 롤을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들인데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는 공공기관을 가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공공기관에 가고 싶다. 이 생각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사실 준비 정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합격하기도 좀 힘든 면도 있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회사가 들어와서 월급을 받고 다니시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일 들어오시면 뭐 20대 30대에 들어오시면 정년퇴직한다고 치면 30년 다니셔야 되는데 이 일이 정말 자기한테 안 맞고, 일단 공공부문이고 그냥 뭐 솔직한 말로 잘 안 잘린다고 하고 안정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 들어는 갔는데 안 맞으면 정말 그거는 큰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회사라는 데가 들어가기 요즘 되게 어려우시죠.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물론 사표 내고 나온다는 형식은 쉬운데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들어가고 매달 몇백만 원씩 나한테 월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안 맞는다? 다른 일이 더 하고 싶다? 그런 이유로 여기를 그만둔다는 거는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요즘 정말 취업 시장이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저 때만 해도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하면 동기 중에 몇 명은 빨리 그만뒀거든요. 딴 데를 가서. 요즘 참 잘들 다녀요. 되게 오랫동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생각은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잘 알고 들어가고, 내가 여기를 들어갔을 때 정말 내 평생을 걸고 다닐 수 있다,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를 참 이렇게 골라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참 이렇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당장 내일의 밥벌이가 아니라 앞으로 내 남 30년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아까 제가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미 답변을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더 저희 회사에 대해서나 요즘 취업 일반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 인사 채용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가능한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NCS 도입되면서 직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 들어가면 어차피 순환보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NCS 맞춰서 쓰려고 했는데 어떤 NCS 딱 들어가면 이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분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해서 써야 하는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직무를 하게 될지 모르는데 회사에 맞춰서 써야 되는지 좀 많이 헷갈려가지고 어떤 걸 더 회사에서는 원하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NCS 그런 지원서를 받고 서류 심사를 하면서 어떻게 볼지는 사실 각 개별적인 회사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당연히 뭐를 보고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너무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좀 특정 직무에만 집중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전반적인 관심과 지식과 태도 이런 게 있는 거를 저희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질문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서류에서 전공을 적는 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광학과 전공자 가산점을 어떻게 매기는 건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 제시한 어학 성적표에 따라서 어학 면접을 보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영어, 일본어 성적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그 외국어 면접은 어떤 언어로 보게 되는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관광 전공자는 저희가 입사 지원서에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분류를 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학 성적 같은 경우는 이게 정책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채용할 때는 그거를 정말 본인이 선택하게 한 경우도 있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본인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 점수가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다라고 하면 뭐 둘 다 내시는 건 상관없는데 원서 접수를 하실 때 하나의 언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언어로 면접이 치러집니다.
네, 꼼꼼하게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관광공사에 대해서 이제 그 채용 그 계획을 본 게 있는데 이제 올해 3분기에 0명 정도를 뽑을 거다 이런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혹시 정해진 계획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공고를 보여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 10월 말에 공고가 이루어져서 11월에 주로 채용 프로세스를 거치고 2월 달에 합격자 발표와 입사가 이루어졌고요. 올해도 현재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와 비슷한 일정으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절차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잘 저희 공사를 포함해서 많은 데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공사 지원을 해주실 때는 이제 어학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 잘 준비해 주시고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그럴 거예요. 서류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뭐 예전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때 뭐 학력, 학점 이런 걸로 필터를 해서 간단하게 걸렀죠 이제.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트렌드인 이상은 이제 기회를 많이 제공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또 탈락을 해야 되고 오히려 좀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가 탈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없을 것 같지만 있거든요. 자기소개서 쓰는데 관광공사 지원하면서 가스공사라고 쓴다거나 뭐 각종 증빙, 특히 어학성적 이런 건 진위 여부가 철저하게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관련된 기관에 조회를 할 때는 이 사람의 뭐 점수라던가 수험번호 이런 걸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못 쓰시면 저희가 조회를 할 길이 없어요. 안 쓰거나 잘못 쓰거나 뭐 그거를 물론 지원하시는 입장에서 좀 야속하실 수 있죠. 네, 이거 하나 예를 들면 A-1, 2, 3번인데 1, 2, 4로 썼다. 근데 증빙만 열어보면 1, 2, 3인 거 뻔히 아는데 고쳐서 조회하면 되지 그거를 왜 그렇게 조회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원 단계에서 좀 꼼꼼하게 잘 보시고 마감날 내지 마시고 전날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